네. 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그 연결성,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생각하게 해본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 그래서 behavior over time 그래프 뭐 그리게 하는 것까지 해서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활동, 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미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 좀 나눴고요. 이제 슬슬 시스템 사고의 핵심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인과관계 표현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게 요 대목에서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사 연수나 아니면 학생들 연수할 때 다다다다닥 제가 그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이 수업의 얼개가 있기 때문에 다다다다다 진행했지만 실제 선생님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과연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제가 고민이 많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과연 거기까지 가능하신가? 이제 그게 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어디 보자. 여기를 뿅 하고 김계수 좀 내려오셔야 돼요. 네, 네, 됐죠? 뭐냐면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이 이라는 이 우화를 소개하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요거죠. 어디 보자. 그쵸. 화면 공유해 볼까요? 네. 요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요거 하면서 제가 그 머리 위로 원 그리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보여준 것까지 기억나시나요? 그죠? 요거 어떠셨어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가고 요게 카니자의 도형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사고로 연결하는 저희 스토리 라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표기법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 요거 말고 잠깐만요. 다시 오케이. 네. 그렇죠.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다. 네. 김춘혜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이거 아이들이 재밌게 했었나 그때? 음, 저는 초등학교에서. 네. 이거 이제 몇 번 교수님한테 들었죠. 그런데 일단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시스템 사고하고 연결을 짓지 못하고 그냥 단지 뭐 이거 돌리기, 뭐 색깔, 뭔가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라도 그런 것만 각인이 되어서 시스템 사고하고의 그 관점까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아, 특히 어린 애들일수록 시스템 사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죠. 생각. 예, 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점이 제가 좀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돼요. 그러니까 하면 좋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신 대로 사고의 다양성, 뭐 그다음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참 메시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서 모든 좋은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제약 조건 하나. 두 번째는 이거하고 시스템 사고하고 결국에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하기까지가 또 이게 그냥 재밌긴 해.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좀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고민이 되냐면 그 시스템 사고가 뭐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요. 뭐 화살표로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알려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야. 그것만 또 던지자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또 새로운 거 배우는구나. 약간 또 그렇게 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알려주고 싶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사고의 깊이를 좀 저변을 확 넓히게 해주고 싶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정답이 없는 활동을 통해서 좀 토론하고,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을 좀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법, 이 스킬, 또 지식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원천적으로 제가 그냥 막 거부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좀 고민이 돼요. 음, 저야, 저야 이제 한번 강의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를 초대하신 학교나 선생님이나 교육청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와, 재밌다, 인상 깊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이잖아요. 한번 하고 가는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 학생들을 계속 만나야 할 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저한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춘희 선생님 같이 초등학생을 만나는 상황인 경우에 재밌다 와 그래서 재밌자로 그냥 확 갈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 다시 시스템 사고라는 관점으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여기에서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생활 지도나 다른 교과에서도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뭔가 싸웠다. 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 안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수시로 음, 애들이 싸우고 그럴 때마다 차분히 앉혀놓고 손가락 돌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업을 진행할 때 잠깐이나마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한 해석, 이런 표현이 나오자마자 또 이거 손가락을 돌리게 한다든지. 이게 한 번의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업에서 반복하고 또는 생활 지도에서도 반복하고. 예컨대 뭐 진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로 상담을 할 때 1대1로 만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도 한번 손가락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그러니까 지식으로 끝나거나 와 한번 재밌다라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맥락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어,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우화라든가 그다음에 단 카니자의 도형이라든가 뭐 여기서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세상은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현상학. 현상학에서는 이 보이는 게 과연 뭐가 진리지? 이거에 대한 이 철학적 사유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거의 20세기, 21세기의 가장 최근 학문, 최근 철학적인 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철학에 그 깊이 있는 뭐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논란이 과연 뭐가 진리지? 예, 이데아하고 현실과의 차이 뭐 등등등등 플라톤의 사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면 이게 엄청난 이 철학적인 사조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게 이 철학 과목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포인트라서 그게 또 아주 좋은 포인트이고 그러려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현상학에 대해서. 예, 현상학이라는 철학 사조가 어떤 흐름에서 왔는지. 얘네들은 현상학이라는 사조는 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대목이 이게 이렇게 제가 좀 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꼭 수업에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알고는 계셔야 돼. 이게 이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도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뭐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데 관점 그런 걸 염두에 둬서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그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이 이 여기에서 제가 어떤 멘트까지 제가 말씀드렸냐면 신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결론 내립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던지다 보니까, 네. 신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인과를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피드백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야 헷갈릴 수가 있고 또 원인과 결과가 비선형이기도 해요. 예컨대 원인이 증가하면 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방향으로 이게 이 방향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비선형적인 관계에서는 그 관계마저도 유지가 안 돼요. 예컨대 한번 기억나시는지요? 어, 개체군의 밀도에 따라서 번식량이 밀도가 증가하면 번식량이 증가하는 맛이, 즉 같은 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맛이 있는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밀도가 더 높아지면 번식량이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또 그래요. 예. 그런 혼란스러운 여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다 알고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약간 퀘스천이었던 거죠.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인과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한다. 그러니까 상관관 제가 표현해서 강의 안에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좀 강의안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죠.
어, 어디 보자. 그치, 요거. 네. 음, 오케이. 화면 공유 안 됐죠? 어,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시스템 사고에서 인과관계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인과관계 이야기에 사실 제가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어, 어,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빼시거나 뭐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차피 시스템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라든가 또, 그 교사, 그러니까 전공자가 그리고 아니고 또 오랫동안 이거를 연구했던 그런 강의했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사고를 어차피 끝까지 풍부하게 설명하지 못할 바에는 그래, 이런 거라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관점. 예컨대 조희상 선생님이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혹시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네. 그래서 뭐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여지가 또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조심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상관관계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혜, 통찰의 영역이거든요. 직관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그 우리 교사로서 또 학생들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던 선배로서 저거 스스로 반성, 이 성찰을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저 역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역시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면 이 상관관계는 다 나쁜 거냐? 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설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도 되거든요. 네. 근데 가설의 영역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가설로 스스로 받아들여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판적 사고요, 과학적 사고인 거죠. 이 과학이 다 가설을 던지고 검증하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뭐 진로교사 좋아요. 그럼 진로에 대해서도 미래의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진로를 생각한다?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할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가설이잖아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일단 어느 누구도 올바른 인과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님 말고식으로 아님 말고식으로 이렇게 될지 몰라 라고 얘기해 놓고 아님 말고식으로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해 놓고 근데 틀릴 수 있어. 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틀릴 수 있어. 어, 언제까지? 내가 실험해 보고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뭐 강의도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요 훈련이 인과관계에서 충분히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포케란 단어를 찾아서 강조했었잖아요. 에포케란 단어. 어, 그쵸. 이거.
요게 그 또 저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야 한번 강의하고 떠날 사람인데 교사 석교 선생님들이 요 단어를 정말 자신 있게 막 학생들한테 던질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말하자면 이건데 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의심해봐. 요 정도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선생님들이 두 가지가 돼야 돼. 하나는 학생들이 지네들이 의심을 하고 막 질문을 던져본들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음, 라는 자신감, 라는 어떤 학문의 깊이, 최소한의 박사가 어느 분야의 박사 학위 정도는 있는 어떤 지식의 깊이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 뭐든지 질문해봐 다 의심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아니면 두 번째 나 자신도 역시 학생들한테 그대로 겸손하게 험블하게 나도 잘 몰라 근데 같이 찾아볼까? 이러한 겸손의 자세?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겸손의 자세 말하자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네. 음,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저 단어는 되게 무거운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말은 쉽지 의심해봐라. 네. 어떠한 진리도 말이지. 뭐 말이 쉬워요. 어떠한 진리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겠다는 태도야. 이런 게 필요해. 근데 그것을 학생들이 정말 그렇구나. 따라서 정말 정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생활 속에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서 이 얘기에 다 버무려져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정도로 이게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깊은 거고요. 또, 제가 요 대목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아마, 자, 오케이. 뿅,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어디 갔어? 어디 보자. 잠깐만요. 여기 사라지네. 그치, 이거. 네. 오케이.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다르고, 상관관계 대신에 인과를 추적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한 대목이 기억나실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맞는 것 같아, 이거예요. 포인트는. A가 B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모두 다 인정하고, 학문적으로 다, 오케이. B가 C한테 영향을 미쳤던 인과관계라고 모두 다 인정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A에서 F까지 다 원인과 결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F가 마음에 안 들면 뭘 건드려야 되지? 이거예요. 원인과 결과란 뜻은, 인과관계란 뜻은 문제 해결형 사고란 말이죠. 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원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서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음, A형이 뭐 소심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며 야, 이게 인과관계 맞냐? 이게 인과관계라면 나의 소심한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를 피를 바꿔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F가 마음에 안 들면 뭘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모든 신문 사설 또는 신문의 칼럼이 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다 F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는 A가 문제야. A를 바꿔야 돼. 누구는 B를 바꿔야 돼. 누구는 C를 바꿔야 돼. 누구는 D를 바꿔야 돼.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백화생명처럼.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목에 험난한 인과관계 추적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왜 험난하냐면 이건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것도 있었네? 이거죠. 어, 또 웬걸 알고 보니까 이 강도가 이게 더 크네? 따라서 F가 마음에 안 들면 뭘 바꿔야 되지? 당연히 E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도 역시 끊임없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이 왜 나오냐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는 그 오퍼레이셔널 띵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퍼레이셔널 띵킹. 시스템이 오퍼레이션 작동되려면 작동되는 원리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 원리가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원리가 말하자면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험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요 단어를 좋아합니다. approximation. 이 접근해 간다는 거죠. 예. 아닌 말고식으로 해보고 실험해보고 실험이란 것은 진짜 물리적인 실험도 있지만 사고, 예, thought experiment 그죠? 예, 사고 실험이란 표현도 쓰잖아요. thought experiment. 예. 아, 사고 실험이 좀 재밌어요. 그 사고 실험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건설 사고 실험 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사고 실험이라는 단어도 제가 생각 실험 뭐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데 워낙 사고 실험이라는 표현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음, 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생각 실험도 좋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특히 조유성 선생님처럼 뭐 시간이 충분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뭐 진로교육 시간에서 한 시간씩 5번 또는 4번을 빼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저는 시스템 사고의 그 무엇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긴 한데 지금이 그죠? 하나둘씩 음, 빌드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를 가지고 계속 학생들과 만날 때마다 의심하게 하고 의심이 좋은 거야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아닌 말고시를 해보고 그걸 그 수정하고 어프락시메이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경험시켜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전 되게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어디하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 제가 왜 그 쓰레기 우리 했었나요? 그 쓰레기 이야기를 선생님들한테 했었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설을 던져보고 검증해 가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어디 보자. 제가 어, 시 욕조물 그렇죠. 네, 여기 볼까요? 네. 음,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주의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예,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예 포기를 하시고 과감하게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욕조를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 시스템 사고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뭐 분석하는 그런 맛도 있고 이것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피드백하고 연결돼요. 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연결돼서 한 바퀴 돌아와다 보니까 이게 강화되고 균형되고 이러한 피드백의 이를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피드백이 결합이 되고, 예, 뭐 그러니까 화학의 원자 기호처럼, 그러니까 이게 화학식처럼 강화 피드백이 두 개가 결합되고 거기에 균형 피드백이 또 결합되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공유주의 비극, 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 피드백 구조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너무 멋있거든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고 와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빌드업 해왔잖아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인과관계를 얘기를 한다 했을 때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니 탐색하면서 의심하면서 어프락시메이션 아닌 말고시 해보고 아님 검증해가고 검증해가고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스탁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욕조 모델이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나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아, 이거 기억나시나요? 음, 음. 자, 세상 만물의 변화를 욕조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그 쓰레기까지 연결시킨 거 기억나시나요? 음. 천영숙 선생님 수업에선 제가 그거 얘기했었나요? 저, 그, 거기서는 안 했고요. 인과서 다른 데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어, 하실 때 하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제가 환경 교육할 때 소재로 좀 많이 사용하는 네. 스토리라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인의 끝에 어떻게 되냐면 음, 끝이 어디 보자 어딨지? 잠깐만요. 어, 이거 잠깐 그 설명해 드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수도꼭지, 2번 수도꼭지에 따라서 욕조의 물이 증가하고 감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2번 파이프를 뺀 상태에서 인플로우죠. 말하자면 들어오는 물의 양을 점점 늘리면 수도꼭지를 점점 튼다는 거죠. 또는 인플로우, 즉 들어오는 물의 양을 점점 줄이면 수도꼭지를 점점 잠근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욕조의 물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한 이야기로 퀴즈식으로 재밌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어떠세요? 김춘희 선생님? 괜찮죠? 그죠? 예. 괜찮을 거예요. 이거 솔직히 쉽잖아. 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MIT 경영대학교에서 엄청난 세계적인 석학이 개발한 이론이기 때문에 무지 어렵다. 뭐 미분, 적분 동원된다. 얘들아 하면서 막 겁을 주고 그래 놓고 이걸 맞추면 와, 천재다. 막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설레발을 떨잖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죠. 욕조를 지구라고 보고 욕조에 쌓이는 물을 환경 오염 물질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 욕조 모델은요. 얼마든지 확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욕조 모델 가지고만 따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욕조를 지구라고 얘기하고 욕조에 쌓인 물을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치자. 그러면 욕조에 물이 점점 들어온다는 것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이요. 욕조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환경 오염 물질이 제거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수도꼭지를 점점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경 오염물질 발생량이 점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구라는 욕조의 환경 오염 물질은 점점 커지는 것이고, 이때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요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탄소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점점 잠근다는 뜻은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 즉 환경 오염 물질 발생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면서 제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섬이 끔찍하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 또 바다 코끼리의 코에 팍 박혀 있는 플라스틱 빨대가 너무 끔찍하니까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줄이자.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뭐 온난화가 심각해지니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물리든 하면서 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 환경오염 물질 발생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환경오염 물질의 총량은 뭐라?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어, 요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적어야 또는 나가는 양이 들어온 물보다 많아야 욕조물은 줄어든다. 그래서 발생량과 제거량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종합적인 사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럴 때 그래서 쓰레기 얘기를 훅 지나가 봤군요. 네. 이럴 때 잠깐만요. 왜 그냥 바로 넘어갔지? 네. 네. 그래서, 하고 네. 쓰레기. 아, 네. 네, 쓰레기 관련해서 제거에 관련된 것이 매립과 소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매립과 소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러면서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교장 선생님 연수나 교감 선생님 연수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쓰레기 문제만 보더라도 나가는 거, 물이 빠져나가는 요 매립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것은 무조건 싫어해.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다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또 매립장과 관련된 어떤 공사의 교육 담당자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자, 요런 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원인과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얘는 그 한창에 넘어선 거죠. 인플로우보다 아웃플로우가 더 많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자, 과연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탐색하게 하는 작업들 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말씀 좀 드리면 그 인과관계 표현 관련해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의 변화를 욕조로 설명한다. 자, 욕조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할 거야 하면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스토리라인을 재밌게 던져주고 자, 그런데 욕조를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하니까 다양한 욕조로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다양한 욕조. 예컨대 자, 이게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봐야 되겠군요.
예. 네. 어, 욕조를 보이죠? 네. 욕조를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오는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두꺼운 화살표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좀 하고 나가는 화살표는 구름 모양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도꼭지 밸브가 있고 밸브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되나? 아, 이게 복사가 안 되나? 되나? 안 되는구나. 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욕조를 뭘로 할 수도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욕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즉, 쌓이는 거거든요. 뭔가 쌓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자, 김기아 선생님, 제가 그 능동고등학교에 때는 햄릿 모델링을 했었나요? 햄릿 이야기. 왠지 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안 했을 거예요, 납니다. 안 했을 거예요. 네. 예. 그, 제가 하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게임으로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욕조 모델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쌓이는 게 바로 복수심이에요. 음, 아, 이렇게. 복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파이프는 뭐가 되냐면 그냥 복수심이 증가하는 거고 나가는 것은 복수심이 감소되는 거예요. 또 복수심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 복수심의 증가와 감소는 또 어디서 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거든요. 예컨대 증가, 증거가 감소.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증거가 쌓이면 아,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욕조의 모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욕조가 서로 연결될 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이런 식의 그 워크시트를 만드셔서 학생들로 하여금 요거를 이제 몇 개 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우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욕조를 예, 형상화 시켜서 예컨대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숙제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딴 거 다 떠나서 욕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요 세트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쌓이는 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어, 욕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즉 이건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이는 거지? 이게 저희 동네에서 이것을 네, 이거 넣자.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이것을 스타 스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저량, 저장되는 양, 그래서 저량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규칙이랄까 표기법은 네, 욕조를 먼저 쌓이는 것이 정해지면 인플로우는 들어오는 물의 양은요. 욕조가 뭐가 됐든 그것의 증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컨대 1번의 증가, 아웃플로우, 물이 빠져나가는 거. 1번의 감소, 이런 식으로 표현. 아까 복수심을 먼저 정했으면 복수심의 증가, 복수심의 감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세트를 쫙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거 제가 조유상 선생님 계속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 욕조 모델, 스타카 플로 이런 얘기를 좀 더 가한다는 뜻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하고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모델링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음. 예, 이거 어떻게 일단 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이걸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거고. 세 번째는 1번, 2번만 해서 여러 가지의 욕조 모델을 만들게 풀어놓아도 되고요. 만약에 연결시키려고 할 때는 이 욕조와 저 욕조가 연결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스탁이 플로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어, 음, 여기 늑대 어디 보자. 오케이. 모양, 색깔이 어디 있지? 얘가 늑대라고 하고요. 얘가 토끼라고 할게요. 늑대가 많아질수록 토끼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죠. 음, 토끼 감소, 토끼 증가, 늑대 증가, 늑대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늑대와 토끼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많아지면 토끼는 어떤 영향을 받죠? 감소하다. 감소, 토끼가 죽잖아요. 잡아먹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늑대가 토끼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음. 수도꼭지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음. 네. 늑대가 많아지면 저 수도꼭지를 더 틀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토끼는 늑대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증가. 그쵸? 예. 그러면 토끼 개체수가 이렇게 해서 요 수도꼭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양력, 영양분을 제공해 주니까. 자, 그래서 규칙은 바로 이겁니다.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는 스탁이 스탁으로 가면 안 돼요. B. 그래서 중요한 어, 스탁, 즉 쌓이는 것에 영향을 주려면 아이고,
스탁에 영향을 주려면 인플로나 아웃플로, 즉 수도꼭지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욕조에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고, 욕조에 물이 빠지게 하려면 나가는 수도꼭 파이프에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음, 플로에 영향을 줘야 된다. 요게 금과 억제,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제가 이번 학기에 고려대학교의 석박사 학생들한테 모델링 강의하거든요. 예, 요거를 무지 강조할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걸 지어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됐고요. 그래서 뭐, 뭐지? 꼭지. 네. 요런 식의 세트를 여러 개 해서 종이에 출력해서, 네. 자, 채워봐. 다 채우면 쉬는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뭐가 됐든. 그냥 그래서 이 사고를 스타카 플로우로 세상의 변화, 세상을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음. 그럼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학생들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아마 조유성 선생님은 힘드시겠지만 그냥 5시간에 걸쳐서 뭐 1시간짜리 4시간, 5시간 해서 아마 거기까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어디 보자. 제가 요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닫기. 전체 화면 닫기. 닫았나? 아, 닫았죠? 오케이. 됐고. 네. 어, 요- 요- 감염병 게임 같은 거 볼까요? 화면에 보시는 게 다 욕조 모델이에요. 네. 네 개의 욕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모델을 만들게끔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한 학기, 최소한 한 학기, 뭐, 좀 여유 있게 한다면 1년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주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또, 또 강의 볼까요? 햄릿 모델링을 또 볼까요? 햄릿 모델링 3.6 이렇게 팀 모델 구조 보이시나요? 욕조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어디 보자.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어떤 욕조는 지네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 세트와 다른 욕조 세트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음. 음. 또 내가 스피셜이 맞지? 잘 살아보세요. 참. 볼까요? 이- 이건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욕조 모델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건데, 예, 어장이 물고기의 증가, 감소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밑에는 배, 배가 쌓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추가하고 있어요. 배가 증가. 바다의 고기를 잡는 배가 증가하는 거고, 이건 정박이 되네요. 네, 정박하면 정박하는 배가 또 증가하는 거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저기 수도꼭지를 연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게 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학생들이 가랑비에 어쩌듯이 와, 세상 만물을 욕조로 설명할 수 있구나라고 가랑비에 어쩌듯이 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욕조 모델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볼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음, 재밌게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아유 또 새로운 거 배우네. 뭐 코딩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지? 뭐 이런 정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빌드업 과정입니다. 예, 그런 것을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이제 욕조 모델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저번에 이제 2차 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2차 시 중에서 뒤에 있는 차시 이야기는 첫 번째 그 이등변 삼각형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큰 틀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서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다음에 아까 뭐 상관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예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인간관계 사슬의 시범을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서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아이 모든 별로 인과관계를 만들어 보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갔을 때 아이들이 그 모든 별로 주제에 대한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음, 말씀하셨던 이 욕조 이론을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로 이야기해 본다면 욕조 무대 좀 더 쉽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화살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것보다. 예, 네, 그렇죠. 네. 음, 근데 그게 또 저의 또 다른 고민이에요. 욕조 모델하고 이제 욕조 모델에서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예컨대 늑대의 개체수가 저 토끼의 그 증가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직관적으로 그냥 플러스인 거지. 예.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수식에서 이게 관계식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게 관계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음,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예컨대 조희선 선생님처럼 그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이게 전략이 달라져요. 예를 음, 들자면 피드백 이야기까지 해서 그리게 해주고 싶다면 욕조 모델은 투머치. 음, 예, 가기 바빠질 거예요, 되게. 그런데 어차피 나 피드백도 다 포기했어. 학생들한테 재미있는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려면 욕조 모델 괜찮지 뭐. 욕조 모델로 하다못해 그 쓰레기 얘기를 든다든지 환경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세상 만물을 이렇게 한번 좀 재밌게 스타카 플로우로 뭐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 해서 4차 시나 5차 시를 마무리하실 거라면 이 정도. 음, 네. 근데 피드백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음, 피드백에서 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럼 결정해 보세요. 이제는 이제 피드백을 염두에 뒀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수업 구성을 이제 하나둘씩 소개해 드릴 생각이에요. 네. 자, 천연 하나 선생님, 더요. 네네네. 하나만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뭐 네. 예전에 수업 때도
공유제 비거기라 하셔가지고 뭐 물고기의 양과 그다음에 상선의 관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몇 척에 몇 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컴퓨터 구성? 네, 어쨌든 네,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게. 그래서 제가 한 네. 번은 음, 어, 따로 날 잡아서 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마 감염병 시뮬레이션일 것 같긴 한데, 병. 아, 그러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감염병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이란 주제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음, 2시간짜리로 충분해요. 제가 음, 강의하고 학생들 와 신기하다 하고서 충격받고 시사점에서 얘기하고 뭐 소감을 쓰고 하기 충분한데 근데 교사가 이것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감염병 시뮬레이션 융합기기도 각 분야에서 본 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분들 여기 아신 분이 있어요? 음, 네. 자, 이 연수를 따로 했었어요. 얼마나 했었나 이거를? 네, 이 연수를 4시간짜리로 했나, 8시간짜리로 했나. 그러니까 하나둘씩 차분하게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이거 꽤 잔 기술이 좀 들어가거든요. 잔 기술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고 설문지를 학생들이 입력하면 그것을 내가 이 통계 처리하고 그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시뮬레이션에 인풋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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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들은 안 보이지만 그 백단에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무지 바쁘거든요. 음. 음, 근데 그 스킬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음, 예, 이런 거 했었었어요. 예. 근데 아마 이분들 다 까먹었을 거예요. 내가 100% 확실합니다. 분명히 다 네, 까먹었을 저기, 거예요. 저 이름 여기 있잖아요. 거 봐봐. 어디 있어, 네, 어디 있어. 예,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김춘희. 어, 예. 기억, 그, 그런 거 했었지는 기억이 나지만, 수업을 받는 입장, 학생 입장에서 했던 거고, 교사 입장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몇 시간짜리였었던 거였죠? 기억나세요? 이거는 제가 몇 시간짜리라 어떤 전체 그 총 30시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파트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제가 그렇군요. 아, 그 제목이 뭐였죠? 그러니까 무학년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학년 무교과, 무학년 교육과정 뭐. 무학년 무교과 뭐를 위한 뭐 시스템 사고 뭐 강사 양성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음. 제가 그때 30시간짜리를 그때 무료로 했었나요? 제가? 네네, 그랬었죠. 무료로 예. 15, 2시간씩 15번. 예. 2시간씩 15번 했었어요. 네, 15번 그런 적이 했어요. 제가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뭐 여차하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마음껏 막 풀어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 감염병 게임을 시뮬레이션을 교사 입장에서 또 강사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해보니까 역시 이게 쉽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음, 네, 해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예컨대 요 프로그램은 음, 요 프로그램은 따로 뭐 3시간, 4시간을 뭐 한다든지 될 때까지 시킨다든지 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뭐 그럴까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음. 재밌어요.
제 이게 홈페이지에서 감염병 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이게 기반이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신기하죠? 인터넷에 네. 구글이에요? 인터넷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 이게 워낙에는 이 시뮬레 프로그램을 짜신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음, 워낙에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이 음, 1950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음, 뭐 포트란, 뭐 코볼, 뭐 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음, 그런 거를 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코딩이 뭐 수백 페이지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보자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하게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그대로죠, 그죠? 네. 음,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게 70년, 60년, 60년, 70년대부터 개발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속도와 가속도의 문제죠. 네. 여기서 음, 이제 속도를 더 높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가속도를 높이면. 네. 뭐 이런 식의 영향을 주고받고 이 물리학하고도 굉장히 물리학이라든가 수학 뭐 이런 거 굉장히 어울리죠. 근데 이러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K-12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등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배포하는 그런 결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음, 여기서 이건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들인데 아까 근데 어디 봅시다. 시뮬레이션 피처리티 있고 아마 이걸 거예요. 아까 보셨던 거죠, 그죠? 네, 음, 이런 식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애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긴 껍데기 엠프티 모델을 하겠다. 아까 제가 어, 보여드렸던 인터페이스와 똑같죠? 근데 다 음, 웹 베이스, 인터넷 베이스예요. 말하자면 학교에 있는 크롬북으로도 되는 거죠. 음, 예. 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건 복수심이야. 그리고 네, 이것은 복수심의 증가야. 또 이것은 복수심의 감소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처음에 0 값이야. 복수심이 처음에 10씩 들어와. 복수심이 감소하는 것은 5개씩 들어가. 그럼 끝났어요. 그럼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되네요.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 아이고 보면 복수심의 그래프를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수심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감소가 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이야기. 음. 실제로 세상을 제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이런 만들어진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모델이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저희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어디까지 해봤니? 모델링을 어디까지 해봤니 했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월드 다이내믹스 이 세 개를 모델링 했어요. 이게 1971년도에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게 그게 기반이 돼서 약간 이런 식의 어디 보자. 게임. 그렇죠. 자, 보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은. 저랑 같이 기후변화 해결성 게임 안 해보셨죠? 김기아 선생님 하셨죠, 그죠? 네, 했어요. 네. 나분은 안 보셨죠? 김준희 선생님 보셨겠지만, 이것도 시스템 다이내에서 모델링으로 만든, 그걸 웹 베이스로 해서 어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구의 온도가 달라지네? 음,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달라지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뮬레이션, 제가 막 흥분하고 있어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기후변화 관련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의 경계를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동네 학자들이.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시스템이 바로 기후변화 문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시스템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 이대로 냅두다 보면 2100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대 대비 3.3도가 된다고 한다. 이걸 유엔에서는 2.0도로 맞춘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석탄화돼서 네, 이게 뭔가요? Very highly taxed. 석탄의 세금을 엄청 때린다면, 자, renewable 재생 자원에 highly subsidized, 이 뭐예요? 보조금을 많이 준다면, 뭐뭐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각각의 에너지 원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와, 소설 같은 이야기네? 아니에요. 이, 이 검증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거를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그걸 많이 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하자. 예, 학교 도입하기까지 시간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뭐 소개를 해서 재밌게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갑자기 시뮬레이션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욕심 내셔도 돼요. 네, 물론 조희선 선생님은 지금 제한된 시간 때 안 되시겠지만 다른 선생님도 역시 얼마든지 중학생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김춘혜 선생님을 잠깐 이렇게 설득해서 초등학생 버전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같이 꿈꾸고 있어요. 네. 언젠가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습니다. 또 질문, 네, 소감. 저는 네, 어, 그 연수 때는 그 물고기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인과사 때 그 코로나 환자 그 감염병. 감염병이, 예, 예. 네, 들었는데, 고등학생이라면 코로나가 되게 그 와닿는 현실하고 좀 그럴 연결돼서 거예요. 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감염병 게임은 네,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뭐 종식화되었지만 네, 제2, 제3의 감염병이 나올 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 네, 두 번째는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좋은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예방주사냐면, 좋아요. 제2, 제3의 감염병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도 예방주사지만, 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변화가 이렇게 음, 급작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제가 항상 떠들고 다니는 미래 변화의 세 가지 축.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달, 인구 감소를 제가 음, 얘기해요. 음, 근데 요 세 가지가 모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강화 피드백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음. 수련 연못 이야기. 아, 똑같아. 네. 네. 그래서 네. 저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예, 예, 예. 연못이 되게 간편하면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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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면서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우리 김진애 선생님도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아마 연못 이야기를 제일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늘 얘기하시죠.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은 그 연못 이야기 참 좋은데 음, 여기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연못 이야기를 할 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감당이란 뜻은 음, 잘 전달이 아니고요. 네. 잘 한다고 했을 때. 음, 그래서 어쩌라고. 음, 네. 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과와 또는 생활 지도에서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수련 음, 이야기를 빗대어서 자꾸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강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언제까지 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과관계 표현법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스킬을 제가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 얘기하고 나서는 아마 수련 연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수련 연못은 강화 피드백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음, 이제 그러면 강화 피드백의 요소가 뭐냐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강화 피드백이 뭐가 있지? 그냥 관찰을 하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관찰하셔야 되고. 이게 그 수련 연못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큰 변화 없이 자잘하게 변화할 때, 그때는 말하자면 이 변화가 스텔스 모드예요. 실제 변화는 일어났으나 사람들이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스텔스 모드로.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스텔스 모드로 되고 있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돼요. 이게 시스템 사고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대다수가 멘탈 모델을 형성합니다. 멘탈 모델에서 나와요. 즉,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얘네들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강화 피드백이 왜 생기냐면, 아니, 멀쩡하게 수련 연못이 적당하게 통제가 되어서 뛰어들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냅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왜? 거기서 퀘스천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 이유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한 거야라는 생각. 그게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정 또는 그 멘탈 모델, 믿음,
뭐 이런 거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의 궁극적인 모습은 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주는. 네. 대표적인 게 예컨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제가 이런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이라는 거. 네. 경쟁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의심을 품게 한다는 뜻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경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에 나서게 해준다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좀 알려줘서 어, 그래야 또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성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 연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련연만 얘기하다 보면 항상 제가 흥분하게 돼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또 혹시 또 음, 제가 지금 막저 던진 이야기도 포함해서 또 코멘트라든가 의견 또 있으세요? 질문이라든가? 그, 그 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그 C 로드하고 N 로드 예, 있잖아요. 네, 지금 비교해서 보니까 C 로드는 온도, 네. 온도, 그 C가 클라이밋인 거예요? C, 아,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요거하고 그 N 로드, 예컨대 음, 그 두 개의 차이점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대륙별 또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왼쪽은 에너지 원, 네, 에너지, 에너지 원, 그 석탄이니 석유니 게다가 이제 산림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모든 지구가 똑같이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오른쪽은 그건 모르겠고 각 국가가 나름대로 뭘 동원해서든지 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언제까지 뭐 하고 이거를 의사결정했을 때의 이야기죠. 온도는 두 똑같구나. 개가 두 개가 좀 상호작용 같은 좀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죠. 보완적으로. 예. N 로드가 에너지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에너지 원천 별로 의사결정에 대한 거고 오른쪽은 국가별 의사결정. 그래서 세계 기후변화 협상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그게 늘 궁금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다 올려주셨네요. 네. C로드도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그 N로드, N로드가 이게 사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냐? 여기에 보면 점 세 개들이 보이죠? 각각에. 여기 점 세 개, 점 세 개죠. 다 서브 메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클릭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는 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자, 이거만 볼까요? 석탄에 대해서 세금을 또는 보조금을 줄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를 하라고. 근데 석탄에 세금을 물리는데 언제부터?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어. 근데 2047년부터는 세금 때릴 거야. 뭐 이런 느낌?
근데 마냥 계속 때릴 거냐? 아니야. 언제까지? 47년에서 61년까지 세금 물릴 거야? 얼만큼? 매우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의사결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이 팀은 저도 아는 사람들인데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와, 정말 이거 저도 이게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라서 욕심이 생겨서 아까 그 C로드라든가 EL로드 야, 모델 좀 한번 보여줄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씩 웃으면서 그 이게 그러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거 안 보는 게 너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야. 한번 살짝 보긴 했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아무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계속 빌딩업 되면서 검증하고 검증하고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좀 많죠. 그리고 네. 어,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어, 시스템 사고와의 평소에 음, 어떤 음, 장면에서 음, 생활 지도든 아니면 교과 내용이든 그때마다 그 관련된 요소를 언급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 단순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스며들듯이 이렇게 내재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그게 굉장히 오늘 너무 좋으네요. 굉장히 소득이에요. 네, 네. 특히 초등에서 담임교사가 아주 유리하게 이게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네. 그 아까 토끼 늑대 그거 말씀하실 때 스탁이 영향을 줄 때 인플로우나 그러니까 플로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 스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플로우로 음, 간다. 그러니까 음, 그게 그 전에는 그냥 그림을 보긴 봤지만 그렇게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아주 그냥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리고 어, 그 수련연못 이야기도 아까처럼 평소에 이런 강화 구조, 강화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다른 분, 김기아 선생님 어떠셨어요? 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아, 심해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하긴 목소리가 하는구나. 좀, 네, 네. 괜찮아요. 아, 네. 이 수업을 지난해 이제 아이들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기 워크북,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음, 워크북이나 아니면 뭐 워크시트 같은 게 시간당 한 장씩,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짧게는 뭐 5회에서 음, 음, 길게는 한 학기 뭐 16차시 정도, 16회 정도로 워크북이 만들어지면 음, 때때로는 선생님들 뽑아 쓸 수도 있고, 음, 또뭐 어떤 분은 좀 짧게 쓸 수도 있고, 한 학기를 쭉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워크북이 좀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음, 보통 우리 음, 진로활동 워크북 같은 게 6시간짜리 뭐 하면 4,000원 정도로 구매를 하거든요. 음, 그, 저 출판사 같은 데서. 그러면 교과에서도 융합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창체나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고, 음, 그냥 이렇게 그림 같은 예를 들면 욕조 그림이 있고 아이들한테 그걸 직접 쓰게 하니까 뭐 음, 어떤 워크북은 기본적인 개념이 위에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 밑에 그걸 직접 따라 그려보는 거니까 음, 당장 그게 있으면 바로 수업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연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개념이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워크북을 제공하고 바로바로 좀 더 빨리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오케이. 네. 욕심이 생깁니다. 그거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대신에
조유상 선생님이 해주세요. 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전에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나서 그래요. 어차피 조유상 선생님 하실 거거든요. 네. 네, 할 거예요. 어차피 할 예, 할 아, 거니까 겁니다. 네. 네. 그거를 제가 감수해 드릴게요. 음, 왜냐하면 그게 알겠습니다. 왜 중요한 게냐면,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워크북을 만드는 거와 교사 입장에서 워크북을 만드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음,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짧게만 해도 돼. 또는 요것은 오히려 좀 여유가 이렇게 빈 여백이라도 좀 여러 장이 필요해. 등등등등. 네. 음, 그런 현장 감각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희성 선생님하고 제가 뭐 만든다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짜보세요. 그거 음,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추가 아이디어를 드리든 자료를 드리든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무료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뭐 보답이라 하는 마음에서 좀 음. 해주시고 나중에 뭐 돈 벌고 싶으시면 그걸로 파시든지. 아, 그 나중 문제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좀 다른 선생님한테도 특히 진로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있으시니까 한번 좀 음, 공유해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좀 레벨업 하면 좋을 것 음, 같네요. 음, 네. 그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그 교수님이 보내주신 그 메모리 게임 있잖아요. 거기 뒷부분에 그 워크시트에 보면은 그 욕조 모양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쌓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보는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제가 만든 거 네, 보내드릴까요? 네. 어, 다시 한번 꺼내보자. 그러게요. 제가 다 예전에 다 만들었었거든요. 아, 어, 어디 봅시다. 자, 면, Don't badmouth John. 어머나. 이게 메모드 게임이 있었나요? 메모리 게임 같은데요. 뭐, 어,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예, 예,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인천교육청에서 만든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음. 거기도 좀 있긴 있네요. 맞아요. 음. 이거 아니고. 거기도 인천교육청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친구 만들기, 들락날락. 시간 지연, 들락날, 욕조 게임, 나무 심기. 여기 있네요. 음. 이런 식의. 네. 이거는 피드백 얘기, 느낌이 오시나요? 음. 예, 이거 피드백 이야기인 거고, 아마 1차 시부터 들락날락 그 게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어. 8주, 2시간짜리 8주. 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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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활동이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근데 저는 해, 네, 이걸 하기에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좀 촌스럽지 않아요? 어, 제가 일단 요거 파일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참고하세요. 네, 제가 채팅창에 드렸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냥 메모리 게임만 하고요. 음, 그 뒤에 그런 게 있는 거는 알았지만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제 이해가 잘 되고요. 이거 그리고 네, 그 아까 교수님이 스타플로우를 그렇게 그 욕조 그거를 통해서 애들한테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델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좀 무리지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조유정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지난번에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주 빌던가, 그, 네, 먹이사슬식으로 네, 그 형상화된, 그러니까 뭐 늑대 동물이 떡이 이렇게 쌓이고, 뭐 토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사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봤어요, 저도. 네. 예, 예, 그런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초등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웹 베이스로 소프트웨어 없이도 모델링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양스럽게 좀 여러 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원하 욕심 내시면 욕심 내시는 만큼 하실 수 있는 게 일단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사의 결단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교재를 보면 음, 여기 이상한 나라의 임금 이야기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래서 한번 써보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요, 요거. 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음, 성과 측정에 대한 교육 효과, 교육 효과 측정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측정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 효과 측정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설득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알죠. 그 효과 측정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냐 아닐 수도 있다는 다 아는데 이왕이면 같은 값이라면 효과 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저게. 그래서 요 1차 시의 이야기를 보고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이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이거를 보고 그래서 인과관계를 한번 적어보라, 그림을 그려보라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화살표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라 간단하게 알려주고 저 사례를 던져줘서 되는 대로 한번 해봐 각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들어가서 요거를요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8주차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8자씩. 그죠? 자, 이제 2차 점검해서 자, 똑같은 얘기 기억나지? 자, 이번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8주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어, 이제 인과관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뭐가 됐든 좀 더 복잡한 관계도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뭐 어, 피드백이 있냐 없냐 또는 피드백 중에서도 음의 피드백, 예, 이게 균형 피드백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항목의 상중하를 표기하고 막 그래서 이걸 성과 측정에 좀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서 어, 이 성과 측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그러니까 평가 항목들을 평가 항목이나 그 평가 질문들을 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몇백 개의 항목들을.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뭐 조혜선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설명드리자니 이게 이 학습 목적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 교육하고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구체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동고 할 때도 사실 그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를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직능원 박사들과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아유 이번에는 그거 뺍시다. 그래서 이렇게 뺀 거였었어요. 근데 하다못해 방금 제가 드렸던 사례처럼 뭐 진로에 대한 어떤 뭐 미래상에 대한 아니면 사회 현상에 대한 칼럼, 음, 음, 칼럼. 그러니까 Newspaper in Education, NIE 그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칼럼 하나 던져주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라든 뭐가 됐든 한번 단어 중심으로 연결시켜 볼래?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이것저것 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볼래 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그러면 이제 평가의 기준이 이런 거죠. 1. 예컨대 인과관계 표현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대로 표현하고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죠. 2. 피드백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림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드가 몇 개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이상이면 상, 몇 개 이상이면 중, 하 이런 식으로 개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있어요. 계량화. 그럼 피드백을 몇 개 찾았느냐 그걸 가지고 계량화해서 기준을 따라 가지고 상중하. 피드백 중에서도 더 중요한 피드백은 균형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피드백을 몇 개 찾았느냐 또 지연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몇 개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상중하 또는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볼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해볼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같이 설계해 드릴게요. 교수님, 아까 그 나머지 팔자식도 한번 죄송한데 공유하실 수 있나요? 마지막 그거 아니, 그 워크북을 보니까 1부터 8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거가 다 공유가 되는지. 한번 제가 전체 읽고 싶어서. 예, 전체 전체가 읽고 교재 싶어서. 예, 맞습니다. 전체 교재는 이거는 글쎄 잠깐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많이 좀 예. 곤란한. 곤란한 게 아니라 예. 그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얼마든지 좀 뭐 음, 공개하는 건 문제 안 돼요. 근데 네네.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어, 예, 예를 들어서 김춘희 선생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드렸어요. 음, 저게 눈높이가 일단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눈높이를 일단 맞춰졌고요. 네. 또 나름대로 1차부터 8차시까지 다양한 게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그 게임을 아셔야 돼요. 그 기후변화 게임, 혹시 플레이북에 나와 있던 그런 게임도 있나요? 말씀하신 게임이? 요거는 그 기후변화 플레이북 만들기 전에 나온 아, 게임들이에요. 아, 아. 그 예컨대 연결 게임은 있고요. 거기 기후변화 플레이북에 있었던 게임은 두 가지가 있네요. 1차 시에 보면 들락날락 게임이 있어요. 음, 음, 음. 그게 기후변화 플레이북에도 그 스탁 있습니다. 그거죠. 스탁 관련된 맞아요. 예, 게임 거죠. 그거예요. 예. 예, 맞아요. 예. 음, 그리고 연결 게임도 있어요. 그게 이등병 음. 삼각형 게임이 그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재밌죠. 그 기후변화 플레이북도 정말 그거 할 게 많은데 그죠? 진짜 공부할 건 너무 많아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죠? 음. 기후변화 플레이북. 거기서 진짜 그 기후변화 플레이북에서 정말 정말 제가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책 갖고 있으면 잠깐 보실래요? 어, 뭐냐? 이것만 하고 좀 오늘 마무리 좀 해볼게요. 76페이지. 맞아요. 16번째 게임. 생존 생존 게임이라는 게 게임. 있어요. 네. 이게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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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냐면 자마 96. 오케이. 8번째 게임. 집단 저글링 게임이 있어요. 음, 이거는 미리 말씀드린 되게 안타까운 게임이에요. 그 결론이 너무 슬퍼요. 음, 예. 근데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앞으로 곧 우리가 경험할 아주 현실적인 슬픈 게임이에요. 여기까지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거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기시감이란 말, 그는 이제 과거 이야기이긴 한데 미래의 모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음, 미래에 닥치게 될 내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음.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 네, 네. 네, 그만.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초대해 뵐게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